LA 카운티 확진자가 어제 3,100여 명에 이어 오늘은 2,700여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주말을 감안하고도 감소세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지난 토요일부터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한인교회들은 코로나 불안감에 실내 예배 재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에 100여 개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개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1억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은 윌셔 주민의회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공동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애플 협력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주가는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풋볼 경기장 같은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100여 개를 전국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1억 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보다 빨리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700여 명대로 급감했는데 입원 환자 수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741명. 불과 2주 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4,180여 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However, our hospitals are still very crowded and they still have limited ICU capacity. If everyone can continue to do their part to prevent transmission, we could reduce the pressure on our hospitals by de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that end up getting very sick from the virus.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던 수술들이 재개됐지만 병원 의료 시스템 정상화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4일까지 128만 개의 백신을 공급받아 그중 82%인 105만 도스가 접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서는 백인과 라티노가 각각 25%, 그리고 아시아는 18%를 차지했습니다. 흑인은 전체의 3.5%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total, there's 365 sites offering vaccinations this week. This includes 129 federally qualified health clinics, 208 pharmacies, 16 hospitals, and 6 smaller community sites run by the city and the county. 보건국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며 다가오는 프레지던스 연휴 기간 주민들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토요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은 아직까진 실내 예배 재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사명 기자가 한인사회를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교회 실내 예배를 허용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사태 속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교계와 신도들은 실내 예배 허용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인 교회들은 실내 예배 재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교회들은 올해까지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안 했어. 지금까지 모두 안 찬양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텍사스만. 나의 안전보다도 항상 공동체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러죠. 교인들도 교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대면 예배는 아직 이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가족 단위로 교회를 가는 건 아직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교회 실내 예배 수용 한도는 25%. 교회 찬양대와 봉사자만 교회에 나와도 정원 제한을 초과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침이라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구체적인 실내 예배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코로나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계약한 백신 첫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약속된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인데 질병관리청은 이에 맞춰 유통과 배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가장 먼저 들어올 걸로 예상됐던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은 코백스 퍼실리티 내 행정 절차 때문에 도입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라는 것만 확정된 상황이라 공급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2월 초를 얘기를 하다가 2월 중순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렇게 큰 차질 없이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 첫 물량이나 추가 물량 도입이 더 늦어질 경우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가지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고령층 접종 논란, 변이 문제 등 잇따라 불거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백신 확보를 검토 중인데 최근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된 러시아 백신도 그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질병청은 오늘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식약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종 허가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한국에서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영국에서는 올가을 3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올 가을 한 차례 더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남아공 변이의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3차 접종 백신은 남아공 변이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지금은 망설이지 말고 무슨 백신이든 맞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Shall I have this current vaccine? My advice to you is very simple. Do not delay. Have the vaccine that will protect you against the current threat. 효능을 둘러싼 논란에도 프랑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장관이 직접 백신을 맞으며 프랑스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는 남아공 변이가 아닌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도 현재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에 100여 개의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장소로 마련된 애리조나 글렌데일의 NFL 풋볼 경기장을 둘러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비슷한 규모의 대형 접종 장소들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라며 의회의 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1억 명에게 접종한다는 당초 계획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NFL도 32개 경기장 시설 모두 접종 장소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선 장애 공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 정부도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 시절 시 주석과 24시간 넘게 회담을 한 경험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e's very bright. He's very tough. He doesn't have, and I don't mean as a criticism, just a reality, he doesn't have a democratic small d bone in his body. 미국이 중국과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방식이 아닌 국제적 규칙에 따른 경쟁을 강조해 무역전쟁보다는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군부대 시찰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정보전에 쓰이는 첨단 장비를 둘러본 뒤 모든 군대에게 전투 준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加强战备值班，守卫好国家安全和人民的幸福安康。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해 춘제 당시 미국 전투함의 남중국해 진입 사실을 언급하며 명절에 도발이 있어 왔다고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미중 양국이 초반 탐색기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인데 우리 정부에게는 큰 부담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지난 2018년 LA 한인타운 불리한 선거 기억하시나요? 많은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밤 늦게까지 줄을 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집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턱없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한인타운 내 개발과 영업 허가, 그리고 민원 등을 접수해 지역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지난 2018년 한인타운 불리한 사건 직후에는 26명의 대의원 중 과반이 넘는 16명의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31명의 후보들이 대의원 선거 등록을 마쳤는데 그중 한인은 단 9명뿐입니다.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도 매우 낮습니다. 한인들이 대의원 선거에 많이 출마하고 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운 분리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그 자리에다가 올려놔야지 나중에 저희가 저희 목소리도 더 커지고. 이번 선거는 팬데믹을 감안해 모두 우편 투표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거나 직장 혹은 교회를 다니는 등 이해관계자면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주민의회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LA 한인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남가주에서 건설된 신규 주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신규 주택 건설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형상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은 지난해 남가주에서 건축되는 신규 주택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남가주에서 허가받은 신규 주택 건수는 4만 1천여 건.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나 감소했습니다. 이 신규 주택 건수는 LA 카운티를 비롯해 4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신규 주택 건설은 2만여 건으로 2019년 대비 10%나 급감했습니다. 반면 전국 대도시 지역의 신규 주택 건설 수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신규 주택 허가는 84만 8천여 건. 지난 2019년과 비교해 4%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 건설은 20%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교외 지역의 주택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와 애플이 함께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 주가는 크게 올랐었는데 이 소식에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현대차와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협의 중이란 보도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상 협력 초기 단계이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차와 기아의 개인 투자 자금만 1조 8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고 관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블룸버그에서 양사의 협상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급기야 현대차는 어제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재공시했습니다. 업계에선 하청업체 전락 가능성에 대한 현대차 내부의 회의론과 애플의 비밀주의를 협의 중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부 공개됐다는 것은 애플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했을 거고. 다만 자율주행을 제외한 전기차 부문에선 협력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시 문구라는 거는 이제 몇 번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왜 전기차는 뺐을까라는 의구심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사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기아차 주가는 15% 가까이 떨어졌고 현대차 그룹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3조 5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비참한 수준이다, 얼빠진 학술 작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들도 항의에 나섰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 달 공개 예정인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가 1, 2년치 선급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도 그대로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내신문 크림슨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미국의 여러 법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티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며 반박 전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얼빠진 학술 작품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논문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한인 총학생회도 인권을 무시하고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논문의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은 석좌 교수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았다며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하버드에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일본 과거 송부하는 방식을 예를 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 코스프레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나 일본 정부와 자신의 논문은 관계가 없다며 논문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차 없는 거리를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업소들의 야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가스 가격이 20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4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52센트로 지난해 3월 7일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오늘 0.5센트 하락했습니다.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포리스트 애비뉴의 차 없는 거리를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리스트 애비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으며 계속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산책로 디자인 시안이 제출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갱신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센터의 운영 제한으로 2020년 만료된 모든 신분증 갱신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확정됐던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 심사 대상 선정 방식 변경 규정 시행일이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신청자부터 심사 자격을 주는 규정 시행일을 오는 3월 9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 광견병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카운티는 최근 알링턴에서 광견병에 걸린 라쿤 2마리가 발견됐고 이 라쿤들은 다른 동물들과 접촉해 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격적으로 보이는 라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우리, 이제는 화합입니다. 다르지만 같은 우리, 이제는 화합입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미얀마 군부 정권이 최대 도시인 양곤 등 모두 7곳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승려들과 법조인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시민과 군부의 유혈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어젯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계엄령 선포 지역은 최대 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주 7곳 등입니다. 또 전국에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전격 실시했습니다. 5인 이상의 집회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데타를 일으킨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첫 TV 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감금하고 정부를 전복한 지 일주일이 넘어선 가운데 성난 민심의 불꽃은 미얀마 전역에서 갈수록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승려들과 법조인, 교사와 공장 근로자 등 다양한 직군이 속속 저항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유혈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현지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야간 통행뿐만 아니라 당분간 5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동희입니다. 네, 인도 북부에서는 빙하가 댐을 무너뜨려 홍수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8명이 숨지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특수부대를 동원해 진흙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기 기자입니다. 빙하와 진흙, 바위 등이 뒤섞인 시커먼 급류가 계곡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5채 흰색 건물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수력 발전소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급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해발 7,800m 난다데이 산하 빙하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번 홍수는 수력 발전소 2곳을 덮친 데 이어 5개의 다리와 도로, 근처 마을까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 2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देखिए अनुमान के तहत मिसिंग 125 के आसपास हो सकते हैं, ज्यादा भी हो सकते हैं क्योंकि अभी जो कंपनी के लोग हैं.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경은 오늘 메모된 터널에서 12명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2.5km 길이의 이 터널 안에만 아직 3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주 정부는 지상 인력 수백 명과 공군 항공기, 해군 잠수 부대원까지 동원해 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의 물살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재산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어떻게 절반이나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전현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벤처 1세대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카카오를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김 의장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카카오 주식 1,250만 주 등 모두 10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김 의장은 이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기부 서약도 추진 중이며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주식 262억 원씩을 증여받은 것은 물론 김 의장 소유의 지주회사 K큐브 홀딩스에 소속돼 억대 연봉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것도 기부 결정의 한 배경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ESG라고 해서 포도에 이제 관심사거든요. 코로나 시대가 그걸 더 촉발시킨 것 같아요. 필리핀 부익부 양극화가 심하게 되고 카카오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기부 시기와 형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법조계의 수장들이 오늘 불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 압박에 시달렸고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굳은 표정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쏜살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정치권을 언급하며 법관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비판에 거짓 해명까지 더해져 하루아침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매일 찾아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도 가세했습니다. 판사들마저 익명 게시판을 통해 거취 표명을 하라는 비판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법무장관은 출근길 해명에 바빴습니다.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한다고 해놓곤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게 아니라며 진땀을 뺐습니다. 다소 좀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임 장관보단 상황이 나아지겠지 기대했다가 신임 장관에게까지 무시당한 검찰총장은 얼굴 비추기조차 민망할 지경입니다. 장관의 기습 인사 발표에 허탈해했던 검찰총장은 총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법무장관의 해명에 허참을 연발하며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사수해낸 이성윤 지검장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휘하 검사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 마음 맞는 검사들로 물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그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도움을 줬다고 공격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 후보가 내건 결혼 출산 1억 보조금 공약을 놓고 민주당 박영선 경선 후보는 결혼이나 출산은 행복을 위한 건데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행복의 가치 개념이 거기서 빠져 있다라고 보고요. 나 후보가 시민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표현이 아니라며 달나라 시장이 되려 하느냐고 반박하자 민주당 우상호 경선 후보가 공격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돈으로 혼인과 출생 정책을 세우는 건 실패했다며 박영선이 달나라 후보면 나경원은 안드로메다 후보냐고 재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겨냥한 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거짓말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할 때 안 대표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오세훈 경선 후보도 김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단연코 안 후보인데 이제와 다른 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투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 달 1일 단일화에 합의한 안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후보 측은 토론회 일정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경계심을 늦추는 것, 바로 나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일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게, 더욱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